그런데요, 사돈 신혼집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순간 머리가 띵했다. 태준이가 살고 있는 집이 조금 작지 않나요? 아무래도 새 출발하는데 넉넉한 공간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는 애초에 태준이와 합의한 게 결혼 자금과 상속으로 판교, 오피스텔 마련해 준 거였어요. 태준이가 말 안 하던가요? 작고 작다고 말씀하시면 보영이네에서 보태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영이네 쪽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재혁의 말에 안사돈 명숙 씨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저희 쪽은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돈 쪽에서 조금 더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날 밤, 내 마음속에는 아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과연 이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드립니다. 중년의 가을 햇살이 주방 창문을 통해 내 손등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은행에서 30년간 지점장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남편 윤재혁은 거실에서 경제신문을 뒤적이고 있었고, 나 송미영은 퇴근 후 저녁 설거지를 마무리하며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있었다. 물기를 털어내는 순간 조용히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바라보니 네이버 N사 글로벌 사업부 팀장으로 일하는 아들 윤태준의 이름이 반짝였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다. 태준아,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시계는 밤 10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준이 먼저 연락해 온 것은 지난 분기 일본 지사와의 신규 플랫폼 론칭 성공 소식을 알릴 때가 마지막이었다. 그 아이는 늘 IT 업계의 특성상 야근과 긴급 회의에 시달린다는 핑계로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했고, 먼저 연락이 올 땐 대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였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내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주말, 갑자기 웬일로? 두 분 모시고 식사하고 싶어서요. 아버지도 같이요. 태준이 이렇게 정중하게 두 사람을 함께 만나자고 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완벽주의자였다. KAIST 컴퓨터공학과 졸업부터 네이버 공채 최종 면접에서 당일 채용까지 항상 자신의 길을 스스로 너무나 잘 해결해왔다. 30살의 최연소 팀장이 된 그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무슨 일 있니? 걱정되게.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소개할 사람도 있고요. 직접 뵙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내 손이 저절로 가슴에 올라갔다. 결혼 아니면 실리콘밸리 발령, 혹시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건가? 그래, 토요일 저녁으로 하자. 아버지도 일정 비워놓으라 할게. 통화가 끝난 후에도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채워졌다. 우리 집 판교 아파트 주방에 섰어. 나는 잠시 창밖 어둠 속에 잠긴 IT 단지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마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이 코드처럼 빠르게 실행되어 지나간 것 같았다. 이제 그 아이는 어엿한 IT 기업의 일원이 되어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구 전화였어? 태준이 주말에 같이 저녁 먹자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래? 중요한 얘기가 있대. 소개해줄 사람도 있고. 남편은 안경을 벗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설마 드디어 결혼 얘기인가?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 사이로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보였다. 아들의 결혼. 그것은 축복이자
내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의미했다. 토요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아침부터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태준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준비했다. 비록 외식을 하기로 했지만 아들이 집에 오면 언제나 그랬듯이 내 손맛이 담긴 국 한 그릇은 건네고 싶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태준이가 아직 결혼 얘기라고 확실히 말한 것도 아니잖아. 남편 재혁은 넥타이를 매며 말했지만 내 가슴은 이미 들떠 있었다. 30의 나이에 첫 아들을 가진 이후 우리 아들 태준이는 줄곧 나의 자랑이자 삶의 중심이었다. 그 애가 결혼한다면 머릿속은 이미 예쁜 며느리와 사랑스러운 손주들로 가득 찼다. 알아. 그래도 느낌이 와. 엄마의 직감이랄까. 정확히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태준이가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아들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쩐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마도 여자친구는 식당에서 따로 인사드리겠다는 뜻일 테지. 엄마, 아빠, 오랜만이에요. 아들은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어서 와라. 얼굴 좀 야위었구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아들 태준의 얼굴은 조금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다. 자, 일단 가자. 예약해둔 식당이 있다며. 태준이 예약한 곳은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조용한 개인실로 안내받으며 나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특유의 긴장된 모습이었다. 음식이 나오고 와인이 따라졌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 회사 이야기, 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 이모의 미국 방문 소식. 하지만 나는 태준이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메인 요리가 나오고 디저트가 나올 즈음 아들 태준은 목을 가다듬었다. 어머니, 아버지, 실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편 재혁과 나는 동시에 숨을 참았다. 태준은 와인잔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 벅찬 기쁨이 밀려왔다. 이름은 김보영이고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1년 조금 넘게 만났는데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물었다. 직업은? 가족은? 아들 태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들은 와인잔을 한 모금 비우고 천천히 대답했다. 지금은 커리어 전환기에 있어요. 패션 스타트업에서 일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고 몇몇 글로벌 기업들과 면접을 진행 중이에요. 가족은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는데 아버지는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이런. 아버님 일찍 가셨구나.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동정 어린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예비 신부가 직업이 없다는 것이 의아했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한 아가씨가 들어왔다. 바로 아들이 소개한 보영이었다. 참하고 예쁜 단정한 모습이었다. 보영이는 금빛이 감도는 검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매끄럽게 인사하고 앉았다. 반가워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 결혼 후에도 일할 생각인가? 남편이 궁금한 점을 먼저 물었다. 네. 결혼 전까지는 좋은 직장을 꼭 구할 계획이에요. 사실 지난 3년간 패션 회사에서 디자인팀 매니저로 일했는데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전문성을 키우려고 해요. 그녀의 대답은 준비된 듯 완벽했다. 하지만 내 직감은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 굳이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있었을까? 베테랑 은행원으로서 나는 사람들의 경제적 결정에 대해 많은 것을 보아왔다. 저축과 대출, 그리고 사람들이 큰 결정을 앞두고 보이는 행동 패턴들. 보영이의 상황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보영이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보영 씨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다. 어머니는 원래 럭셔리 부티크 체인점을 운영하셨어요. 유럽 명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이었는데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사업을 많이 축소하셨어요. 럭셔리 부티크. 그 말이 내 귀에 울렸다. 보영이가 착용한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와 디자이너 원피스가 갑자기 달리 보였다. 저녁 식사는 표면적으로는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마치 평온한 호수 아래 보이지 않는 조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여보, 어땠어요? 남편 재혁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괜찮았어. 예의 바르고 지적인 아이 같던데. 하지만 뭔가 좀 껍데기만 그럴듯한 느낌이랄까. 특히 직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직장을 그만뒀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워라밸을 중요시하니까 잠시 쉬는 걸 수도 있지. 그래도 결혼한다면 최소한의 경제적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빗방울이 서서히 차창을 적시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물방울에 반사되어 현실감 없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내 마음도 그런 빗방울처럼 흐릿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럭셔리 부티크를 했다는데 명품으로 치장한 보영이를 보니 그게 사실인 것 같긴 해. 그런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어쩐지 보영이가 자신의 가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미묘한 부조화가 느껴졌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약간 어긋나 있는 그림처럼.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집에 왔다. 올 가을에 결혼날 잡을까 하고요. 그래. 날짜는 알아서 정하면 되지.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아들 태준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꺼내려는 표정이었다. 그게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요. 내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동산이야말로 가장 큰 현실적 문제였다. 특히 서울 같은 도시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담보하는 투자이자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투영하는 상징이었다. 아들의 눈에서 어딘가 부끄러움과 망설임이 느껴졌다. 보영이가 뭐라고 하던. 남편이 차분하게 물었다. 방이 2개나 있는데 집이 작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곳은 신혼부부가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다. 보영이도 그렇고 장모님도 더 넓은 집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셔서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 혹시 우리한테 더 지원해달라는 건 아니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혹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순간 입이 떡 벌어졌다. 결혼 발표를 듣던 순간의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이 결혼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태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아이도 낳고 하면 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이는 벌써 낳을 계획이야? 내가 따져 물었다. 그건 아니지만
보영이도 그렇고 장모님도 더 넓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하셔서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일방적인 도움을 바라면 안 되는 거야. 아들 태주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더 요청하려고 온 거야? 내가 물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 의견이 궁금해서요. 우리 의견은 간단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 집 너한테 사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결혼할 때 그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거나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했잖아. 결혼 자금이 부족하면 그 집을 팔아서 너희들이 살기 편한 곳으로 가. 그건 내 자산이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 근데 거기서 더 보태달라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 아들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봐도 하나같이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형식이었다. 형편이 넉넉해서 처음부터 대출 없이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생각을 좀 더 해봐. 집이 작은 게 아니라 너희 욕심이 커진 건 아닌지. 일단 저도 생각해 볼게요. 보영이랑 이야기도 해봐야 하고. 아들 태준이 망설이며 돌아간 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정성껏 마련해 준 집을 작다고 하는 것도 서운했지만 더 큰 집을 원한다면서 우리에게 추가 지원을 바라는 아들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다. 이게 다 보영이의 생각일까? 아니면 장모라는 사람의 영향일까? 내가 중얼거렸다. 둘 다겠지. 하지만 아드태준이가 그런 말에 휘둘린다는 게 더 문제야. 며칠 뒤 태준이와 보영이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보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 뭐가 그렇게 고민이니? 태준 씨가 살고 있는 집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좀 좁은 감이 있어서요. 내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그 집이 좁다고 생각하는구나.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보태 주실 수 있을까 해서. 결국 그 말이 또 나오고야 말았다. 혹시 보영이 부모님은 얼마쯤 도와주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보영이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생각보다 단호한 내 태도에 마치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듯 아들 태준과 나를 번갈아 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게 저희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우셔서. 그럼 우리도 어렵다고 해야겠네. 아들 태준과 보영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자기 분수에 맞춰서 하는 거야.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시작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정도 줬는데 더 내놓으라는 건 우리 형편엔 이해하기 어렵지. 보영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너도 알다시피 이미 너한테 결혼 자금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돈이 부족하면 그 집 팔아서 너희들이 가고 싶어하는 신혼집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남편의 말에 아들과 보영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런 소득 없이 우리 집을 떠나야 했다. 보영이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이 그저 형식적인 인사처럼 느껴졌다. 집 안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남편 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처음부터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건 꺼림칙해. 태준이가 좋다고 하니 반대할 생각은 없었지만 계속 상대방이 이런 식이면 우리 태준이 그런 집안이랑 엮이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다간 우리 전 재산 다 뜯길 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이 결혼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깊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될 보영이는 신혼집을 더 넓혀야 한다고 하고 예비 사도는 대놓고 돈을 더 보태달라고 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아들이 그 말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하게 보영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돈, 안녕하세요. 저 보영이 엄마 김명숙입니다.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뜻밖의 전화의 순간 멈칫했지만 예비 사돈이 한 번 보자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었고 한 번쯤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식당에서 마주한 보영이 엄마 명숙 씨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은근한 기대감을 읽어낼 수 있었다. 형편이 어렵다던 사람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온 모습이 어쩐지 불편했다. 사돈, 요즘 바쁘시죠?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렇죠. 뭐 다들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신혼집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순간 머리가 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가 살고 있는 집이 조금 작고 나중에 아이들도 태어날 텐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넉넉한 공간이면 나중에 이사 안 가도 되니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남편 재혁이 고개를 들었다. 사돈 어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돈 쪽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재혁의 말에 안사돈 명숙 씨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저희 쪽은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요즘은 신혼집 마련할 때 부모들이 양쪽에서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던데 오피스텔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보영이 어머님이 보태주시면 되겠네요. 그건 그런데 저희가 해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혹시 사돈 어른들께서 조금 더 보태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남편 재혁이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돈, 저희도 할 만큼 했습니다.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재벌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경우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안사돈 명숙 씨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다. 아, 꼭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말한 사람 무한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이미 다 줬는데 자꾸 아들이 더 줄 수 있냐 물어보더니 보영이도 더 달라 하고 이번엔 사돈까지 더 내놓으라 하시니 이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명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우리는 맘이 풀리지 않았다. 당연한 듯이 더 내놓으라 그러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나 본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 형편이 어렵다면서 뭔 치장을 그렇게 하고 왔대. 모르지. 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이 결혼 좀 그렇다. 태준이가 좋다고 하면 반대할 생각은 없었지만 계속 상대방이 이런 식이면 난 진짜 우리 태준이 그런 집안이랑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 주말 오후 아들 태준이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왔다. 남편과 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다. 엄마, 아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재혁은 리모컨으로 TV를 끄며 아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앉아라. 아들은 자리에 앉으며 어색하게 손을 비볐다. 그리고는 이내 결심한 듯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요즘은 결혼할 때 서로 부모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부모님 노후 준비가 부족하시면 저희가 미리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이가 없었다. 아들은 자리에 앉으며 어색하게 손을 비볐다. 그리고는 이내 결심한 듯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태주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요즘은 결혼할 때 서로 부모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부모님 노후 준비가 부족하시면 저희가 미리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이가 없었다. 자꾸 돈을 내놓으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까지 알아보겠다는 아들의 태도에 보영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태준이를 조종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소리야? 내가 뭔데? 우리 재산을 확인하겠다는 거야? 아들은 남편의 말에 움찔했지만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보영이 쪽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요. 서로 부모님들의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알아야 결혼 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비웃듯 물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한테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재산을 공개하라 이거냐? 요즘엔 다 그렇게 한다던데. 그럼 처가도 우리한테 다 공개하겠다는 거니? 태주는 당황한 듯 머뭇거렸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 손이 떨렸다. 이게 말이 되니? 그럼 보영이네 집 재산도 서류로 떼서 우리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야? 너네 처가도 같은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면 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재산 공개? 그럼 각자 부동산 서류 다 떼고 통장 오픈하라고 그럼? 태주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테이블을 탁 쳤다. 야, 이놈아! 우리한테는 예의고 뭐고 없이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면서 처가 쪽에 물어볼 수도 없는 거냐? 어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얼마 있는지 알면 나중에 노후도 그렇고 저희가 더 신경 써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보자 하니까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부모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구만. 너 지금 엄마 아빠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남편은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노후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해.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내 아버지 말처럼 이런 경우 없는 행동은 처음 본다.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서로 각자 재산은 공개할지언정 각자 부모의 재산도 공개해야 하냐고. 막말로 어디 가서 회사 면접 보는데 그 회사 재산 확인 좀 해보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긴 하죠. 아들은 그제야 우리가 단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아들은 힘없이 집을 나갔다. 아들이 떠난 후 나는 주방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이게 다 보영이와 그 어머니의 영향이야. 어떻게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게 된다더니 정말인가 보다. 내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실망감이 교차했다. 태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똑똑하고 의젓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력을 잃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을 미루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야? 보영이가 결혼 준비하면서 힘들다고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와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알겠어요. 결혼식을 미루기로 한 후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뜸했다. 나는 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태준이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다. 퇴근 후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의 또렷함을 되찾은 것 같았다. 남편 재혁은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다. 그래, 들어와.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요. 작은 테이블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맏아들을 위해 특별히 그가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준비했다. 아들은 묵묵히 밥을 먹다가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보영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남편이 물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고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보영이와 헤어졌습니다. 태준의 말에 나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보영이의 집에 갔을 때였어요. 그녀는 화장실에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그녀의 노트북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화면에는 결혼 후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기에는 결혼 후 어떻게 하면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으니 퇴직금이 상당할 거라는 추측도 있었고요. 재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 정도까지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이 받았을 배신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진실을 깨닫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보영이는 울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머니의 압박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그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압박만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영이도 분명 동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태준아, 너무 마음 아프겠구나. 내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재혁이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의 재산이나 부모님의 지원을 계산하지 않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단다. 부모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노후 자금을 모두 뺏길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는 가족도 지키고 돈도 지킬 수 있었네요.